자, 학생들아, 자, 다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어디냐면 교재 52페이지의 온도입니다. 온도. 신기하다. 분필만 들면 조용해지네. 신기하네. 자, 수온입니다. 바닷물의 온도, 수온. 자, 이 바닷물의 온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표면에서부터 들어갈수록 온도가 떨어지는데 그것을 대략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기가 온도 표시가 될 것이고 이쪽이 수심, 단위는 미터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우선은 그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분포하는가를 보게 되면 대략 처음에는 일정한 수온이 나타나고 있다가 온도 훅 떨어졌다가 다시 일정한 곳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를 갖고 이 층상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인데 우선 수온이 일정한 층 여기까지, 그 다음에 수온이 급감하는 층 여기까지. 그래서 세 개로 나눠볼 수가 있죠. 맨 위에 있는 수온이 일정한 층을 혼합층이라고 말하는데 이 혼합층과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그래프상 딱 봐도 수온이 일정한 층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표면에서 불고 있는 바람 때문에 물이 섞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어느 정도 분야에 따라서 이 혼합층이 얼마만큼 깊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혼합층에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요것의 두께인데 두께가 그 위에서 불고 있는 바람, 풍속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바람이 세게 불면 많이 섞이기 때문에 혼합층이 더 두꺼워진다라는 얘기고 바람이 약하게 불면 혼합층의 두께가 더 얇아집니다. 그러면 이 두께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 봤을 때 우리나라하고 그 다음에 위도별로 우리가 이렇게 두 개 나눠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름하고 겨울이 있다. 그럼 바람이 누가 더 세냐? 겨울이 더 세요. 그쵸? 왜 더 셀까? 추워서 확실히. 자, 이거 왜 더 셀까? 겨울이니까 제가 한번 쳐. 아니, 이거 누가 하고 있는데 왜 더 셀까? 이거 내가 설명 다 했었습니다. 추워서 아니에요? 서구동조 그런 그 문과적인 얘기는 하지 마. 동구서저 서구동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자, 왜 더 바람이 셀까? 고기압하고 여름에도 고기압이 있어요. 겨울도 고기압이 있고. 바람이 차서 바람이 차서 여름이잖아요. 다 죽여 뭐 그냥 사해버린다. 자, 빨리 왜 더 바람 세니까 이거? 기단? 비슷하게 잘 나왔는데 시베리아, 북태평양 가장 큰 차이점 온도 땡. 건조한데. 건조한 것이죠. 오. 그럼 더 질문 들어가겠지? 건조하면 왜 바람이 셀까? 건조할수록 왜 바람이 더 셀까? 뭐가 없어? 잃어버렸어. 가만히 있어. 그냥 자동차 맞아 자 그냥 차라리. 자, 왜 건조할수록 바람이 더 셀까? 마찰이 적어서. 마찰 적어서 되게 많은 게 나오고 있어. 마찰? 좀 멀리 갖고 공기 밀도가 낮아서. 공기 밀도가 높아지죠. 낮아지지 맞아.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자, 3학년 손 안 드네 이것들이 한 명, 두 명 뭐. 자, 됐어.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줄 맨 끝. 나 잘 보이지? 좀 이상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시베리아 기단하고 북태평양 기단하고의 열 용량은 누가 더 클까요? 열 용량이 뭐냐고요? 뭐냐고요? 여기 막혀 있어요. 동영상이 사학생한테 일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을래? 이거 들리겠구나. 자, 열 용량이 누가 더 클까? 그래. 비열은 누가 더 클까? 똑같은 뭐 비슷한 말이긴 한데. 연료량 모르면 비교.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줘. 근데 이거 설명해줬어. 이거 분명히.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시베리아 고기압 중에서 누가 더 비열이 클까라는 질문이야. 상의하고 자빠졌네 둘이서. 자, 그러면
뭐 1초도 고민 안 해 저게 진짜. 3학년이지? 아 미안 알았어. 그래 요줄 퍼랑이 파란색. 또? 자 시베리아 기단하고 북대평 나 지금 이 질문만 지금 5분째 하고 있어. 누가 더 비열이 커? 그거는 아니고. 시베리아요. 왜? 태평양에는 물이 있잖아요. 수증기가 많잖아요. 수증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비열이 더 낫지 않을까요? 뭔가? 누가? 비열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습하니까 비열이 더 낮을 것이다. 네, 반대인가? 그건 아니야. 반대인가? 깜찍 발랄한 새끼네. 자, 비열이라고 하게 되면 온도를 1도씩 올릴 때 필요한 열량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 시베리아나 북태평양이나 둘 다 똑같이 공기 조성비는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질소, 산소, 아르곤 이게 다 똑같을 거라고. 다만 수증기가 많냐 적냐 요 차이가 생길 것인데 수증기가 많은 공기를 데피는 게 더 많은 열이 필요할까? 수증기가 적은 것을 데피는 게 더 많은 열이 필요할까? 아무리 수증기가 더 많이 들어있는 공기를 온도를 올리려면 더 많은 열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름에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그 기단 자체가 습하다 보니까 얘가 비열이 크고 얘가 비열이 작아요. 그럼 이게 왜 있냐? 비열이 작다는 것은 시베리아 기단의 온도 변화가 더 쉽게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온도 변화가 잘 나타난다. 그럼 공기의 밀도 변화가 잘 나타난다. 그러면 무게나 이런 것들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밀어내는 이 기압차가 크게 벌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얘기했던 거 온도 변화가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기의 밀도 변화가 잘 나타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 얘기는 결국 기압의 변화도 그만큼 잘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잘 나타난다. 건조할수록 더 잘 나타난다. 그래서 얘가 더 기압 변화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나타나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풍속이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럼 위도를 봤을 때 중위도에서 부는 바람하고 저위도에서 부는 바람하고 아무래도 중위도에 부는 바람 편서풍이 더 강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풍속이 편서풍이 더 강하대요. 요거는 사실 나중에 G2를 배울 일이 있으면 그때 할 내용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만 보면 얘는 편서풍이고 얘는 무역풍이에요. 얘는 서풍 계열이고 얘는 동풍 계열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의 적도를 이렇게 한껏 내려보면 이렇게 여기 적도고 여기 북극이라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지구는 자전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서에서 동방향으로 이렇게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저위도는 여기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동풍 계열 이렇게. 근데 서풍 계열인 편서풍은 여기서 이렇게 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구 자전을 고려해봤었을 때 동풍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가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지구가 가는 이 속도보다 느리면 대기는 우리가 느꼈을 때 동풍 계열로 느낀다는 뜻입니다. 뭔 말이냐면 바람이 한 점 없는 날, 바람이 아무것도 안 불어. 근데 내가 자전거를 막 타고 달려.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달리면서 바람을 내가 맞바람 느끼죠. 근데 자전거를 멈추면 바람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내가 움직이니까 바람을 느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대기가 가만히 정지한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자전하는 게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맞바람을 느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풍 계열의 바람은 적어도 지구 자전 속도보다 느렸었을 때, 느릴 때 동풍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서풍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지구 자전 속도보다 빨라야 서풍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지. 이거는 내가 자전거를 막 타고 가고 있는데 뒤통수로 막 바람이 와 이렇게. 그럼 내가 가는 속도보다 바람이 가는 속도가 더 빨라야 내가 뒤통수 바람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는 것보다 더 커야지만 서풍 계열을 느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결국 동풍 계열과 서풍 계열 중에서 누가 더 갖고 있는 운동량이 더 크냐? 얘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얘가. 서풍 계열이. 그래서 지구 자전을 고려해봤었을 때 편서풍이 그 무역풍보다는 더 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가 더 바람이 세서 혼합지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 혼합층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긴 하겠지만 바로 다 집어치우고 두께 하나만 잘 봐두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그 다음에 요 중간에 있는 요 층이 수온 약층이죠. 자, 우선 여기에서 약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여성분들 제외하고 남성분들은 지금 이제 2학년, 3학년을 하더라도 향후 5년 내로 나라에서 편지를 받을 거예요. 알죠? 무슨 편지인지. 어디로 오세요? 언제 어디로 들어오시면 돼요? 라는 편지를 받을 것인데 그 편지를 받고 나서 한 달 내로 아마 야산에서 인적 없는 바람 소리와 새소리만 들리는 그 야산에서 누가 하나 막 소리를 칠 겁니다. 약진 앞으로! 이럴 겁니다. 그럼 그는 산을 막 뛰어 올라가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할 거야? 그 깨어በት 아래에서 이만한 무게의 그 소총을 들고 막 뛰어가려면 환장하겠지. 나는 아니면 됐어 뭐. 그래서 하지 않았어요. 난 다 했어.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 이제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중3, 중2 그래도 아마 향후 5년, 6년 내로 그걸 받겠지. 근데 여기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약한다라는 뜻입니다. 도약. 약하다는 뜻이 아니라 뛰어간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도약한다는 뜻인데 수온이 도약하듯이 크게 변화되는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 변화되는 층.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온이 급감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얘와 같은 경우에는 수온약층의 윗부분하고 아랫부분의 온도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여기는 위아래가 온도차가 없고요. 거의 없고 얘도 마찬가지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기만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가 가벼운 물, 밑에가 무거운 물, 그래서 얘네들은 섞이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아주 안정된 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정된 층이에요. 이 얘기는 위에 있는 혼합층하고 밑에 있는 이 층을 심해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혼합층하고 심해층의 어떤 이런 연직 순환을 내가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섞이는 것을 중간에 벽처럼 들어가서 딱 막고 있다는 뜻이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근데 요거는 그렇다 쳐. 요거 말고 우리는 어떤 걸 좀 봐야 되느냐면 이 수온약층이라고 하는 것이 혼합층하고 요 두 가지를 요걸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따뜻한 물 난수층이라고 해요. 난수층. 이 난수층의 두께는 지역마다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지역에 심해층이 나타나는 깊이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1km다 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절이 바뀌든 뭐든 상관없이 항상 1km부터 심해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바람이 세든 춥든 덥든 상관없이 항상 1km까지가 난수층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어느 지역을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심해층이 여기서부터 나타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것은 혼합층이 두꺼워지면 수온약층이 얇아진다는 뜻이고 혼합층이 얇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수온약층이 두꺼워진다라는 의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온약층의 두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 결정되느냐? 혼합층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혼합층이 두꺼워진다. 그러니까 바람이 세진다는 얘기잖아. 두꺼워진다. 그러면 수온약층이 얇아진다라는 의미고 혼합층이 얇아진다. 그러면 수온약층은 두꺼워진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구과학에서 그 말장난하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 놈입니다. 수온약층의 두께라고 했었을 때 만약 문제를 풀다가 수온약층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는 뭐 뚜렷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뚜렷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때 그 뚜렷하다라는 요 표현은 수온약층의 두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두께가 두꺼워서 뚜렷하다, 얇아서 뚜렷하지 않다 이 뜻이 아니라 뚜렷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수온약층의 위와 아래에서의 온도차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온도차. 그래서 얇든 두껍든 상관없이 수온약층의 위와 아래 온도차가 크면 수온약층이 뚜렷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온도차가 작으면 두껍더라도 온도차가 작으면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뚜렷이라고 하는 것은 두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심해층과 같은 경우에는 뭐 큰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이 없다라기보다는 아직 밝혀진 바가 거의 없다라고 봐야겠죠.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심층순환이라 해가지고 해저의 바닥을 기어가고 있는 순환이 하나 있습니다. 해류가 있는데
그 해를 할 때 이 얘기를 살짝 해볼 겁니다. 여기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수온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따져갈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를 잠깐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를 이것이 이렇게 저것을 똑같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우리나라 여름일 때는 우선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표면도가 높아요.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 심해층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타난다라고 한번 가정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변화되지 않고 위만 변화되는데 여름에 바람이 작게 불기 때문에 혼합점 두께가 얇습니다. 아니면 거의 안 나타나거나. 그래서 여름에 나타날 수 있는 수온 분포는 대략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면 표면이 더 툭 떨어집니다. 많이 추워져야겠죠. 대신에 바람이 세게 불어서 혼합층이 두꺼워져요. 그러면 혼합층이 두꺼운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지금 비교를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하이탑은 그나마 문제가 쉬우니까 좀 그나마 이해가 될 것인데 나중에 따로 문제를 줄게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좀 그렇게 복잡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건데 수온이 낮다. 그러면 표면의 온도를 먼저 보고 혼합층의 두께를 보고 수온 자체의 두께를 판단하시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립니다. 표면의 온도가 가장 중요해요. 온도가 높냐 낮냐. 그 다음에 혼합층 두께가 두껍냐 얇냐. 상대적으로 수온 자체의 두껍냐 얇냐. 요걸만 따져보게 되면 아주 문제가 간단해지는데 그게 좀 힘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위도별로 받았을 때 저 그래프 하나 더 그려볼 수 있는데 똑같이 온도하고 그 다음에 수심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저위도는 여기서 시작을 해요. 자, 저위도의 표면도가 가장 높아야겠죠.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데 바람이 제일 약해요. 그래서 혼합 두께가 얇습니다. 그러면 얇은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그러면 혼합층은 얇고 수온층이 두꺼운 상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두껍든 얇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우선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 봐주시면 됩니다. 중위도는 얘보다 온도가 좀 더 낮아요. 바람이 세요. 혼합층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대략 그려보자면 혼합층은 두껍고 상대적으로 수온층이 얇은. 근데 여기서 지금 저위도하고 중위도의 수온층 두께를 보게 되면 저위도가 더 두껍고 얘가 더 얇은 것처럼 그려졌는데 이거는 계절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굳이 이건 두께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수온층의 두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추운 고위도 지역을 봤을 때 온도가 제일 낮습니다. 근데 표면의 온도나 심해 온도나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고위도는 표면부터 심해까지 온도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고위도에서는 침상으로 구분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이거는. 혼합층, 수온하층 이런 식으로 구분을 못합니다. 온도 편차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요걸 봐줘야 되는데 고위도에 겨울이 와요. 너무 추워. 그러면 온도가 뚝 떨어진다 이렇게. 그러다 막 0도 이하로 막 떨어지거나 이런 것은 좀 거의 불가능하고 0도 근처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얘가 떨어져서 여기까지 왔대요. 고위도 겨울일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온도가 이렇게 나타난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것이 고위도의 겨울이 올 때 이런 식의 온도 분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표면에 있는 물의 온도가 밑에 있는 물의 온도보다 더 낮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물이 더 무겁고 밑에 있는 물이 더 가볍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때 위에 있는 물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밑으로 슬금슬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아까 잠깐 있었던 침강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것인데 위에 있는 물은 무거우니까 가라앉으면 밑에 있는 물은 오히려 온도가 높으니까 얘보다 높으니까 오히려 뜨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떨어지는 거는 가능한데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려면 적어도 이 주변에 있는 물보다 밀도가 작아야 돼요.
올라오는 것도 주변의 밀도보다 작아 계속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심해에 있는 바닷물은 기본적으로 수압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온도든 영도든 다 집어치우고 수압 때문에 밀도가 커요. 그래서 여기 있는 바닷물이 올라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 얘기한 거 있죠? 심해에서 표면으로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것을 용승류라고 하는데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올라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수압이 커서. 밑에 있는 바닷물은 기본적으로 수심이 깊어서 수압이 크다 보니까 밀도가 표현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바닷물은 없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바닷물이 없나요? 있어요. 근데 이런 온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표층에서의 물이 부족해져 가지고 그거를 채워주는 과정에서 밑에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상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나중에 어느 학교를 지원하든 간에 영재학교를 제외하면 과학고는 면접이잖아요. 집필시험이 없잖아요. 영재학교는 집필시험이 있을 것이고. 근데 면접이나 집필시험이 마찬가지인데 면접이라 봤자 그거는 서술형 문제를 말로 하는 거니까 집필시험 같은 경우는 객관식보다는 주관식에서 서술형에서의 배출이 더 높은 거니까 만약에 뭐 그래프라든지 자료 주어지면서 이제 설명해봐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고 어설프게 설명하면 감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면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감점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좀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 안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자료가 주어졌다. 이거 어차피 중등 과정이잖아. 그래서 나왔다 그러면 이거 왜 안 올라오냐? 라고 하게 되면 뭔가 좀 정확하게 설명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설명을 하라고 나중에 이제 그 면접 볼 때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생각해봐라라고 쓰는 거니까 정리를 잘 해두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수온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한 가지만 하고 오늘은 좀 끝내도록 합시다. 우리나라 주변. 여기는 좀 좁으니까 여기다 합시다. 자,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 분포를 잠깐 볼 것인데 우리나라를 대략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우선은 그 우리나라에서의 수온을 보게 되면 대체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등수온선이 여기 서해와 같은 경우에는 이 해안선과 나란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대체로. 근데 동해와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과 상관없이 위도와 나란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래 있었을 때 이 수온의 패턴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봐야 뭐냐면 바닷물의 온도와 같은 경우는 태양복사 에너지하고도 상관이 있다라고 했던 것인데 그 태양복사 에너지는 결국 위도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나중에 우리가 그 얘기 한번 해볼 것인데 태양의 고도 있죠. 태양의 고도라고 하는 것은 땅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이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오는가, 이렇게 들어오는가, 이렇게 들어오는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이 태양의 고도가 되는 겁니다. 이만큼이 태양의 고도. 지면하고 태양빛이 이루는 각도를 태양의 고도로 하는 것들인데 태양의 고도와 같은 경우에는 90도 빼기 관측자가 서 있는 곳의 위도 더하고 빼기 자전축의 기울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는 현재 23.5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돼요. 나중에 천문할 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던 거냐면 23.5도를 더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여름일 때 이렇게 더해주는 것이고 23.5도를 빼준다라고 하는 것은 겨울일 때 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양 고도가 높고 겨울에 태양 고도가 낮은데 그때 이 여름과 겨울의 태양 고도의 차이는 이거 2배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47도만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 왜냐면 결국 이 태양의 고도가 높은가 낮은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된다는 것은 위도와 상관이 있다는 얘기죠. 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동해를 보게 되면 위도가 나란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위도에 따라서 태양보다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온도가 높은 편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결국 여기 지역은 육지의 영향이냐 아니면 위도의 영향이냐 했을 때 위도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위도가 나란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서해가 좀 특이해요. 서해는 해안선가 나란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육지의 영향이냐 위도의 영향이냐라고 봤을 때 육지의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얘가 뜨거워지잖아요. 여름이야. 그럼 땅이 뜨거워져. 그러면 그때 바다랑 같이 뜨거워지긴 하겠지만 얘가 더 비열이 작죠. 그래서 더 쉽게 올라갑니다. 온도가. 그러면 뜨거운 쪽 가까이 있는 애가 온도가 높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온도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겨울이 되면 땅이 훨씬 더 차가워지기 때문에 여기가 온도가 낮고 멀어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차가워지느냐 뜨거워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서해도 위도가 있을 것인데 위도의 영향보다는 육지가 차갑냐 뜨겁냐에 따라서 영향을 더 많이 받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여기는 태양고도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왜 같은 바다인데 얘는 육지의 영향이 더 크고 얘는 더 왜 위도의 영향이 더 크냐? 수심 때문에 그래요. 수심 때문에. 여기 서해 바다는 평균 수심이 44m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8층, 9층 정도 되는 그 정도 깊이밖에 안 돼요. 근데 동해는 평균 수심이 1,500m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일본 쪽으로 가게 되면 일본 쪽에서는 3,200m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수심이 상당히 깊어. 그럼 이 수심이 왜 중요해요? 담겨있는 물의 양, 수량을 따져봤을 때 여기는 적다는 얘기고 여기는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물의 양이 적으면 쉽게 온도 변화가 생기고 물의 양이 많으면 온도 변화가 잘 안 생깁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그거야. 라면을 끓일 건데 내가 지금 그냥 출출해. 그냥 배가 고픈 거 아니고 그냥 약간 심심해. 그래서 라면 한 개 끓였어. 금방 끓이죠. 근데 내가 지금 사람을 먹을 것 같아. 너무 배고파. 그러면 라면 3개를 끓여야 돼. 그러면 라면 3개 끓이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이거 생각하면 돼요. 라면 1개짜리 물이냐 3개짜리 물이냐 가열을 해줬을 때 얘는 빨리 가열되고 얘는 더디게 가열되더라 뜻입니다. 그래서 육지의 영향을 덜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냄비 3개 하면 되잖아. 냄비세? 아 좋은 방법이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수심에 따라 가지고 결국은 육지의 영향이 더 크냐 위도에 더 크냐 요게 결정되더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해 바다가 더 연교차가 클 수밖에 없어요.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 때문에. 저희 동해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나중에 우리가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지금은 그냥 요거 정도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왜 나왔는가에 대한 것을 나중에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대략 시간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그 뒤에 밀도를 보도록 합시다.